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일요일 새벽 맨해튼 한인타운에서 한인 G 씨가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 역시 한인입니다. 33세인 하워드 G 씨는 웨스트 32가에 위치한 노래방 앞에 서 있다가 일요일 새벽 5시 2분 칼에 찔렸습니다. G 씨는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지만 1시간 뒤인 6시 43분 숨을 거뒀습니다. G 씨를 찌른 것으로 추정되는 28세 제임스 박 씨는 사건 당시 도주했다가 일요일 저녁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사망한 G 씨가 퀸즈와 맨해튼에서 여러 번 체포된 기록이 있다며 G 씨와 용의자 박 씨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던 사이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벌링턴에서는 한 여성이 5살 아이를 선로에 던져 체포됐습니다. 금요일 오후 8시 30분경 경찰은 뉴저지 트랜짓 라이트 레일의 벌링턴 타운역 플랫폼에서 한 여성이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 여성은 갑자기 엄마와 함께 있는 5살 소녀를 잡더니 선로에 아이를 던졌습니다. 경찰은 열차에 정지 신호를 보냈고 엄마의 남자친구는 선로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습니다.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를 던진 여성은 20살의 어텀 메타키에라로 현재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우선 이 여성의 정신 감정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뉴저지 메이플우드의 한 아파트에서는 3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5분경 반 네스코트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남성 시신 2구와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습니다. 엑세스 카운티 경찰은 이들의 죽음을 살해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망자의 신원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브롱스의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토요일 새벽 3시경 마운트 오프 섹션 웹스터 이비뉴 인근에 위치한 블루 라운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는 라운지의 안과 밖에서 모두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되는데 22세 여성과 21세 남성이 허벅지와 몸통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남성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보도해드린 실종된 52세 여성의 주검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실종된 이 여성은 지난 토요일인 28일 워싱턴 헤이츠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26분경 웨스트 187가와 치언턴 애비뉴 인근에서 52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경찰은 여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월요일 브롱스 켈리슬리 플레이스에서 발견된 것을 끝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실종 신고 이틀 뒤 혈흔이 묻은 실종 여성의 차량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여성이 실종된 당시 여성의 아들이 실종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녀 절도죄 혐의로 아들인 31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의 죽음을 두고 약물 감식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뉴워크에서 한 남성이 미사중 보좌 주교를 공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찰스 밀러는 토요일 미사중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재단에 올라가 리버랜드 만호의 크루즈를 때렸습니다. 현재 크루즈의 부상 정도는 비밀에 붙여져 있어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밀러는 폭행 혐의를 받고 체포됐지만 현재까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답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용커스의 한 상업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수십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네버헨과 레이크 애비뉴 교차로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어떤 경위로 화재가 발생했는지와 피해 규모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한 모스크에서 이슬람 교도를 겨냥한 총기 난사 테러가 벌어져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9일 캐나다 퀘벡주 퀘벡시의 모스크에 괴한이 들이닥쳐 기도하던 이슬람 교도를 향해 총격을 가해 6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상을 입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퀘벡 경찰은 당시 모스크에 39명이 있었고 사망자의 연령대는 39세부터 70세 노인까지 폭넓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또 다른 1명은 범행 현장에서 동쪽으로 14마일 떨어진 곳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세 번째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뉴욕의 모스크도 보안이 강화됩니다. 우선 뉴욕시경은 뉴욕시를 중심으로 모스크를 순찰하는 인원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경은 트위터에 모든 뉴욕 시민은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무엇인가 보았다면 신고하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뉴욕시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한 신고나 위협은 없습니다. 어젯밤 델타항공의 시스템이 다운돼 최소 150대의 항공이 취소됐습니다. 델타항공 측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45분 애틀랜타에 기반한 항공사 웹사이트가 다운됐습니다. 지난 8월에도 델타항공은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컴퓨터 사용에 차질이 생겨 3일 동안 2,000대 이상의 항공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델타항공의 에드 바스티안 CEO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델타는 현재 1월 29일과 30일에 델타항공을 이용할 예정이었던 고객들에게 2월 3일까지 항공권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한 상태입니다. 한편 공항이 혼란스러워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32만 5천 명 가운데 109명만이 억류됐다며 공항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델타항공의 컴퓨터와 척 슈머 상원의원의 발언 때문이라는 주장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자유의 여신상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첫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7일 한국에서 수입된 가소제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상무부는 애경화학과 LG화학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 가격보다 제품을 싸게 팔아 덤핑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며 각각 3.96%와 5.75%의 예비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또 향후 한국에서 가소제를 제조 수출하는 모든 업체에 4.47%의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반덤핑 예비 관세 부과 대상 업체인 LG화학은 수출 물량이 적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상무부의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오늘 월요일 각종 사고 소식이 많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